이 내용은 반품이 발생했을 때 당일날 체크해 보셔야 될 내용과 회수 지시를 내린 후 한 1, 2일,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체크해 보셔야 될 내용을 제가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일 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샵마인 반품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마인에서 반품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켓에 접속해서 반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봐주시고 귀책 확인하신 다음에 공급사한테 반품 접수하시고 택배사 회수 지시까지 내려주시면 당일에 해서 하셔야 될 작업은 끝나시는 거예요. 택배사가 이제 고객님께 상품을 회수를 해야 뭐 공급사도 환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도 고객님께 환불을 해주고 이런 시간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샵마인 반품 확인은 간단해요. 샵마인에서 이제 반품건을 조회를 해보신 사장님들은 이미 아실 테고 아직 반품건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처음 로그인 하시면 반품 요청열에서 이렇게 한 건 있습니다. 뭐 2건 있습니다. 이렇게 뜰 거고요. 여기 반품 요청 버튼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반품 주문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샵마인에서는 반품이 들어왔다, 그리고 무슨 주문이다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귀책인지 뭐 사진은 첨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반품이 발생하면은 마켓에서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 지금 이거는 쿠팡 화면을 가져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첫 페이지에 반품이 몇 건, 교환이 몇 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오픈마켓마다 페이지는 조금씩 구성되는 디자인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반품 사유와 배송비 부담 주체, 그러니까 귀책이죠. 누구 귀책인지는 반드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서 마켓에서 귀책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지금 위에 있는 거는 필요 없어진 단순 변심으로 되어서 고객님이 3,500원의 회수 배송비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들이 제가 수업 때는 6,000원, 6,500원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에는 3,500원으로만 뜹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데 여기에 뜨는 거는 회수 배송비만 뜨는 거예요. 출고 배송비까지는 뜨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정산 받으시고 나면은 그 출고 배송비까지 합산이 돼서 뭐 6,500원, 6,000원 이렇게 매출로 잡혀 계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마켓은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판매자 귀책인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판매자라고 또는 셀러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고요. 지금 반품 사유에 다른 상품이 배송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롯데온 캡처인데요.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외적으로 귀책이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객 귀책인지 판매자 귀책인지가 표기가 안 되고 있어서 반품 사유를 보고 사장님이 어느 정도 추론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추론을 해도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고객님께 여쭤보시거나 또는 마켓 측으로 반품 사유가 이렇게 찍혀서 들어왔는데 귀책이 누구에게 되어 있나요? 라고 여쭤봐 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귀책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샵마인 반품 확인, 마켓 접속, 귀책 확인했으니까 공급사한테 이 반품건에 대해서 반품 접수를 해주시면 되시겠죠. 오너클랜에 들어와서 주문 배송 조회 페이지에서 내가 반품이 발생한 그 주문건을 조회를 해줍니다.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사장님들이 송장 넣을 때 보셨던 그 배송 추적 페이지와 뭐 결제 내용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문 코드 눌러주셔도 되시고요. 주문 상품명 눌러주셔도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문 내역서가 뜹니다. 주문 내역서의 내용은 어떤 상품인지, W코드가 뭐고, 상품명이 무엇이고, 배송비, 우리 아까 봤죠? 배송비는 얼마를 결제했고, 엑셀 주문, 공급가는 얼마였는지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제 2,800원, 13,200원을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하신 거고요. 이 밑에는 고객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고객님 성함, 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그 맨 밑에 가보시면 반품 교환 요청이라고 아이콘이 따로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반품 접수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로 설명드릴 거지만 보시고도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죠. 반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클릭해서 알아보기 눌러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입력해야 될 거는 요 위에 4개만 우선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옆에 별 표시 되어 있죠. 이거는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4개만 해주시면 되시고, 자, 상품 상태 열어보니까 미개봉, 개봉 후 사용, 개봉 후 미사용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상품 상태를 저희가 알기는 어려워요. 고객님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뭐 한번 전화해서 여쭤볼 수 있지만 상품이 파손됐다거나 잘못 발송됐다거나 하면 이미 고객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얼추 추측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뭐 고객님이 이거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요? 그래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환할래요 하면은 개봉 후 사용이 되겠죠. 근데 고객님이 상품을 받아보고 박스를 열어봤는데 서랍장을 시켰는데 그 안에 서랍 문짝이 하나 떨어졌어요 하면은 그거는 개봉 후 미사용이 되겠죠. 또는 제가 이 상품을 주문을 했고 아직 안 뜯었는데 집에 이미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반품을 할게요 하면은 미개봉이 되겠죠. 근데 저는 대체로는 고객님들이 열어보시고 CS를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봉 후 미사용으로 입력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반품 구분 보시면 단순 변심 반품, 상품 파손 불량, 상품 5배송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거는 고객님 귀책으로 들어가는 반품 구분이고요. 아래 2가지는 공급사 귀책으로 들어가는 반품건입니다. 근데 판매자 귀책이 없죠. 제가 아까 판매자도 귀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객이랑 공급사만 있고 판매자는 없어요. 자,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이 들어왔을 땐 무조건 단순 변심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희 적립금 계좌에서 알아서 공급사가 돈을 빼갈 겁니다. 자, 단순 변심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반품 사유는 고객님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사이즈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고객님이 내용을 조금 알차게 적어주지 않으셨다,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단순 변심으로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품 배송비 여기 보시면 빨갛게 착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착불의 경우에는 반품의 경우에는 무조건 착불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착불이고 지금 반품 배송비가 6,000원 나올 거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고객님 단순 변심이 아니고 공급사 잘못이다, 공급사가 잘못 보냈다 하면은 여기 반품 배송비가 없음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되는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에게 배송비가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책 잘못 넣으시면은 우리 엄하게 배송비 차감될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5배송도 좀 상세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5배송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음, 건전지를 넣고 전원도 켰으나 동작이 없음, 파손 불량으로 하겠습니다.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음, 건전지를 넣었음에도 안 됨.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외에 기타적으로 더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내용란에 내용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4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밑에 반품 접수 방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훈 송장으로 택배사에 반품 접수하시고 반품 송장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처음에 출고해 드렸던 그 송장 번호로 우리가 직접 택배사에 반품 접수를 하고 그게 상품이 회수가 돼서 반송장이 뜨면은 여기
지금 반품 송장 번호 보이시죠? 택배사 선택을 해서 이쪽에 송장 번호를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회수가 되고 나면 될 일이고요. 그 외에 공급사가 직접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사가 직접 회수는 보통 화물 택배를 쓰는 경우, 경동 택배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나 뭐 가구 이런 것들을 발송을 하는데 공급사만 직접 반품 접수를 택배사에게 반품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저희 카페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보시면 How to 게시판에 주문 처리 메뉴에서 반송장 확인 기입 이 부분에 자, 공급사 반품 접수 유형 공급사에서 직접 택배사로 반품 택배를 신청합니다. 이 경우가 텍스트가 이렇게 뜨면은 사장님이 택배 접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급사가 우리가 신청하는 이 반품 요청을 보고 본인들이 직접 반품을 택배사에 요청을 하던가 아니면은 좀 처리가 늦어진다 하면 저희가 1:1 문의로 남길 수도 있겠죠. 고객님 반품 들어왔으니까 반품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원은 송장 아니면 공급사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사 귀책으로 상품이 잘못 갔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증명사진을 꼭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것처럼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음 이런 거는 동영상으로 받아주셔야겠죠. 동영상으로 받고 파일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급사한테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거 요청하셔서 그쪽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고객님들이 상품을 잘못 받은 것도 불쾌한데 저희가 증명사진까지 요청을 하면은 짜증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멘트가 고객님들이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도록 쿠팡 마켓 판매자입니다. 앞에 인사도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오발송된 상품 사진 보내주시면 물류창고로 위탁업체를 고객님께서는 조금 불편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출고되는 공급사 창고 있죠? 그 창고로 빠르게 전달해 환불 또는 교환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적어드릴게요. 환불 또는 교환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릴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진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는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다 기재가 되었으면 반품 요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함과 동시에 공급사에서 본인들 주문 내역서에 들어온 반품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 내역서를 다시 한번 눌러서 보면 아까는 여기 마켓 주문 코드 해서 이 부분까지 있었는데 밑에 이 반품 부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저희가 입력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상품 상태 미개봉 후 사용, 단순 변신 반품 또는 5배송, 구체적인 사유 우리가 적었고요. 반품 배송비 6,000원 발생할 거다, 착불로 할 거다 이것도 봤었고 그냥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반품 접수하시고 나면은 원래는 보통 배송 완료로 되어 있는 상품 배송 상태가 반품 요청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택배사에 이제 회수 지시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배송 추적 아이콘 눌러서 해당 택배사에서 반품 택배를 직접 예약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전화 ARS로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두 가지 모두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택배 회수 지시를 내리고 나면은
집하하는데,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상품을 기사님이 가져오시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져온 택배를 공급사한테 전달하는데 한 2, 3일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못해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사한테 상품이 도착하고 환불을 받기까지 못해도 3에서 5일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롯데택배로 예시를 들어와가지고 택배사도 롯데택배로 이렇게 띄워왔습니다. 이 배송 추적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롯데 글로벌 로지스라는 창이 뜨면서 송장 번호 알아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상품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배송 완료죠? 배송 완료가 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우리가 지금 반품 접수하러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운송장으로 반품 접수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원운송장으로 택배사에 반품 접수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운송장을 하나 미리 복사를 하시고 반품 예약을 눌러줍니다. 이거는 택배사마다 이 예약 버튼이 어디 있는지는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찾아보면 다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안 되시면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자, 반품 예약 누르고 비회원 예약 전체 동의한 다음에 반품 예약. 여기서 운송장 번호로 접수되어 있죠. 그대로 붙여놓고 조회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보내시는 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주문 내역서에서 고객님 정보 다 들어있었죠. 오너클랜 주문 내역서에서 고객님 정보들 하나씩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거나 직접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거나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방문 희망일도 나와 있어요. 보통 가장 빠른 날짜로 되어 있거든요. 뭐 굳이 손대실 일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렇게 되고 받으시는 분, 이거는 처음에 상품을 출고해줬던 공급사 정보가 되겠죠. 공급사 주소는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 주시면 되시고 위 내용들이 다 입력이 되었으면 배달 물품 정보 쪽으로 와서 상세 물품명, 이 상세 물품명은 사장님들이 마켓에 올려놨던 장난감, 마켓에 올려놨던 상품명 적어주시면 되시고 물품 개수는 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시고 택배 운임은 신용, 선불, 보통은 착불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있기 때문에 신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1순위는 신용이고요. 만약에 신용이 없거나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하면은 착불로 해주시면 돼요. 선불은 하실 일 거의 없으세요. 고객님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저 이미 택배에 반품 배송비 담아서 보냈어요 하는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신용 아니면 착불 둘 중에 하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구분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신용 같은 경우에는 공급사랑 택배사가 계약한 배송료, 그 배송료로 운임비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착불 같은 경우에는 택배사에서 공급사로 갔을 때 발생하는 그 배송료 그 자체, 계약된 배송료가 아니고 택배사 기준 착불 배송비가 공급사에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되는데 공급사 입장에서는 굳이 착불로 배송비를 받아볼 필요는 없겠죠. 잘못하면은 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반품 택배가 접수가 되고요. 보통 예약 번호를 줍니다. 자, 반품 접수하시고 나면 바로 반송장이 뜨지는 않아요. 반송장은 고객님한테 실제로 상품이 수거가 되고 나서 뜨는 게 반송장이고요. 그 전까지는 예약 번호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택배사마다 조금 달라요. 한진택배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회수되든 안 되든 반송장을 먼저 띄워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택배사 정책을 그때그때 경험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해서 예약번호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반송장 조회하실 때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운송장으로 다 조회가 되기는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예약번호 따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예약번호로 반송장 조회를 해주시면 돼요. 자, 반송장이 떴다. 그것은 고객님께 상품이 회수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여기에 있는 반송장 조회가 되면 우리 오너클랜 주문 내역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 배송 추적 부분에 바로 옆에 공란 있죠? 이 공란에다가 붙여놓고 택배사도 원래 출고되었던 그 택배사로 붙여 넣어주시고 반송장 입력 눌러주시면 공급사가 반송장을 확인하고 이거는 이제 상품이 회수가 되었구나. 상품 찾아보고 환불을 해주실 거예요. 이게 공급사들이 상품이 반품 택배가 도착해도 돈 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찾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상품이 다 회수가 됐는데도 환불이 안 되고 지지부진해지고 고객님께 컴플레인 들어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반송장이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